예, 오늘은 8장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챕터 7을 넘어가고 일단 챕터 8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1차식일 경우, 비선형식일 경우, 다항식일 경우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장 6장인가요? 6장에서는 보관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보관법에서는 라그랑지 보관법과 뉴턴 다항식, 라그랑지 다항식과 뉴턴 다항식을 이용한 보관법을 했습니다. 보관법이라는 것은 실험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모든 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험 데이터가 예를 들어 가지고 5개가 있다면 5점을 지나는 4차 다항식을 구하는 것이 보관법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를 모두 지나는 곡선을 구하는 것이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6개 있다면 5차 곡선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차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방법이 보관법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스프링 실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실험을 한다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8개의 데이터 점을 얻었습니다. 데이터. 자, 그림처럼 하나, 둘, 셋, 넷, 8개. 8개의 데이터 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할 때 7차 다항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이런 곡선을 지나서 x가 얼마일 때 얼마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 목적을 벗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x에 따른 그때의 f를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스프링 상수 kx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kx를 이렇게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실험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지금은 뭐 정석처럼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 어떤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스프링 상수 k를 구하라 했다면 이 데이터로부터 실험 데이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스프링 상수 k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점을 지나는 그림처럼 f=kx라는 잘 들어맞는 k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최소제곱 근사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한 1차식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잘 나타내는 직선 y=a0 플러스 a1 x를 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xy 데이터입니다. x1, x2, x3, x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험 데이터는 대문자 y로 나타냈습니다. y1, y2, y3, yn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을 구하라라는 얘기는 a0와 a1을 구하라라는 뜻과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실험 데이터가 지금 3개만 나타냈지만 뭐 여러 점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y=a0 플러스 a1 x라는 것은 a0와 a1의 조합에 따라서 이 직선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이 데이터를 잘 나타내는 식인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점을 다 지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주어진 요 x에서 xi 위치에서 요것이 yi죠. 주어진 위치에서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와 직선이 지나는 점,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은 우리가 yi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구한 y=a0 플러스 a1x에서 여기 xi를 대입했을 때 값이 y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는 직선에서 계산한 값을 나타낼 때 소문자로 나타내고요. 대문자는 실험 데이터였고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요 차이가 있겠죠. 다른 점에서도 마찬가지. 이 점에서도 이걸 오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차 xi.점, i점에서의 오차는 yi 빼기 yi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yi는 주어진 값입니다. 이거는 숫자로 주어지겠죠. 소문자 yi라는 것은 우리가 y 이꼴 a0 플러스 a1이니까 a0 플러스 a1 x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y와 소문자 y 구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내가 수업하면서 얘기하지만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쉽죠.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다 또는 대학원에서 연구를 할 때 이런 문제에 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중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오차를 최소화하면 되겠다. 예, 뭐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차를 최소화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차의 이거의 첫 번째 하는 답은 이겁니다. 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면 되겠습니다. 오차의 합을. 자, 그런데 그의 문제점은 뭐가 되느냐면 오차는 정의가 yi 빼기 yi니까 이것은 플러스고 이것은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만약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두 점이 있는 경우 극단적입니다. 세 점이 주어져도 마찬가지. 세 점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지나면 이 오차는 플러스고 이 오차는 마이너스니까 오차는 0이 되겠죠. 그런 곡수는 무수히 많죠. 즉 안 되겠죠. 즉 첫 번째 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면 되겠습니다. 안 된다 이거지. 여러 직선이 구해지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오차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면 되겠습니다. 예, 굿 아이디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플러스, 이것도 오차가 마이너스지만 이거 다 플러스로 해서 이 오차들의 합이 최소화되게끔 이런 직선과 비교해보면 이 파란 직선이 최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값에 있는 이것의 합의 최소화하는 기는 수학적으로 약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채택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곡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죠. 오차의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이런 것 다 플러스로 만드는 거지. 이 절대값을 사용해도 되지만 제곱을 해도 됩니다. 자,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해서 최적의 곡선을 구하려면 되겠고 이 방법을 우리는 주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소 제곱법인데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영어로는 리스트 최소 스퀘어 제곱 메서드 오차의 최소 제곱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차의 제곱의 합을 S라고 나타내 봅시다. 그럼 S는 이렇게 나타내지겠나요? 시그마 i = 1부터 n까지 2i의 제곱. 근데 이 2i가 어떻게 된다? 앞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yi 빼기 yi인데 yi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8의 1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S가 오차의 제곱의 합이죠. 이걸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자, 내가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여기서 변수가 뭡니까? 변수. S는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xi? yi? 아니죠. 이것은 주어진 숫자죠. 주어진 값입니다. 이것은 a0와 a1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적절한 a0와 a1을 선택해서 s를 최소화하는 문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s는 a0, a1의 함수이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s, 라운드 a0, 라운드, 우리 고등학교 다 배웠죠? dy, dx가 0일 때 극대값, 그 중에 최소값이 여기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a0와 a1이라는 변수가 두 개니까 라운드는 기호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는 라운드 s, 라운드 a0는 0이고 라운드 s, 라운드 a1은 0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8의 1식에서 그걸 구하면은 뭐 그거는 어렵지 않겠죠. 즉 라운드 s, 라운드 a0는 시그마 i = 1부터 n까지 2가 있으니, 자, 이거는 a0에서 미분하는 겁니다. a0에 미분하면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고 2가 여기 나오고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그마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여러 항이니까 여러 항 더하기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라운드 S, 라운드 A1은 요 A1을 미분하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있고요. 근데 이건 A1에 미분한 개수가 여기 XI가 있으니까 XI, 그 다음에 제곱이 있으니까 2,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뭐 다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 이제 하나하나 항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다 0이니까 지워지겠죠. 2 다 있는 거 지워집니다. 따라서 요거는 정리를 하면 시그마 i =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2yi, 마이너스 2는 지고 yi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a0 이쪽으로 2는 다 이제 마이너스 2는 다 없앴습니다. 2x 2 시그마 i =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 식도 또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고, 8의 50과 8의 60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좀 지워야겠네요. 지울게요. 좀 지워봅시다. 다 한꺼번에. 예, 지우고 나면은, 우리가 요식을 푸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NA0가 되겠죠. A0를 n을 본다는 거죠. A0 플러스 A0 플러스 A0 n 하니까 NA0가 되겠죠. 상수일 경우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 부분은 A1, XI는 상수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 A1, X1 더하기 A1, X2 플러스 A1 같은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두 식은 A0N 플러스 A1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밑에 8의 60도 이렇게 8의 80처럼 A1은 다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870과 8의 80에서 식이 두 개가 있고 미지수가 A0, A1, A0, A1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풀면은 A0와 A1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8의 90과 8의 10식처럼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A1은 A0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A1, A0는 8의 90과 8의 10식처럼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평균값 Y바를 N분의 Yi 다 합한 다음에 N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X바를 N분의
이렇게 다 나타내면은 이 식에서 이 부분은 y바가 될 것이고 뒷부분은 x바가 될 것이고 따라서 8의 12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최소 제곱법은 a1을 먼저 이 식에서 구하고 a2를 a0를 8의 10식에서 구하든지 또는 8의 12식에서 구하든지 이거는 뭐 편의상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8의 10식에서 바로 구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 제곱법에서의 a0와 a1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와 최소 제곱 근사식이 어느 정도 잘 일치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상관계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어진 데이터 yi와 편차의 제곱의 합을 sd로 yi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sd라고 얘기하면 편차라는 것은 주어진 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편차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걸 편차입니다. 이걸 편차. 그러니까 평균값하고 이렇게 있다면 이 값들의 평균값이 이거겠죠. 이거 있으면 이거랑 다 차이가 편차가 되겠습니다. 평균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하는 게 편차고 그것을 다 합한 것이 편차고요. 제곱, 역시 제곱의 합을 우리는 SD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는 R이라고 보통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SD분의 SD-S. 자,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를 다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직선이 실험 데이터와 우리가 구한 직선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S가 0이겠죠. S가 0. 다시 말하면 R은 뭐가 되느냐? R은 1이 되겠죠. 즉,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와 구한 직선과 잘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보통 보면은 0.99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제 8의 1과 같은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개의 실험 데이터가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직선 y = a1x 플러스 a0를 구하라 한다면 이런 직선이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구하라. 뭐 어려운 거 없죠. 위에 식에서 A0, A1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식에서 보면은 이런 게 막 나오죠. 시그마 xi, yi, 시그마 xi, 시그마 yi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로 하겠습니다만 컴퓨터 없이 계산기로만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적습니다. x, y를. 자, 그 다음에 x제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x제곱이 있으니까, xi의 제곱이 있으니까.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xi, yi가 있으니까 xy를 곱합니다. xy를 곱한다는 얘기 1 곱하기 4.9 하면 4.9, 2 곱하기 6.8 하면 13.6 이런 식으로 쭉쭉 또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식에서 보면은 시그마 xi, 시그마 yi 뭐 이런 식이 있으니까 이쪽을 쭉 합한 것이 15, 이쪽을 쭉 합한 것이 45, 쭉 합한 것이 15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상관계수 할 때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A1은 5 시그마 xi, yi n 데이터가 n5 156 15 시그마 xi 15 시그마 yi 45 이렇게 계산하면은 2.06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x바를 구하면은 평균값을 구해보면은 15개를 5로 나누면 되죠. 15를 5로 나누면 3. y바는 45를 5로 나누면 9. 따라서 a0는 요 식이어서 y바 마이너스 a바 x 하면은 2.82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y = 2.06x 플러스 2.82 이 식으로 계산한 값을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y 4.6, 8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이거요. 근데 요 직선에서 x1을 대입하면은 4.88, 6.949
각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점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지나는 1점에서 지나는 점은 4.9와는 조금 다르겠죠. 2에서는 6.8에서는 6.9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져. 상관계수는 0.999257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가 없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다 해야 되겠죠. 예, 이상으로 최소제곱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직선인 경우에 적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짜는가에 대한 알고리즘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직선이 아닌 비선형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곡선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다음 파트 2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